여러분 96년 거의 100년을 버틴 경양식당 식당이 폐업을 합니다. 아니 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풍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서울역 그릴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양식 식당이에요. 이 사진은요, 쉽게 말하면 경성역 2층에 개업을 해서 영업을 시작할 때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게 1925년입니다. 1925년. 그런데 이 1925년에 시작한 그릴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양식당이 지난해 11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11월에 문을 닫았어요. 와, 참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삭풍 얼마나 센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있는 그릴이라는 경양식집을 갔다 왔을 겁니다. 저도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옛날 맛이에요. 옛날 맛. 뭐 어떤 옛날 맛이냐. 저는 이제 1980년대에 처음으로 경양식이라는 걸 먹어봤으니까 그때 맛이라고 할까요? 아마 1983년도에 인천에 갔을 때요. 준호라는 레스토랑이나 이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신포동에. 준호나 이프라는 레스토랑. 그게 오래됐던 레스토랑들이었거든요. 그때 맛하고도 참 비슷했다. 그렇게 느낄 만큼 좋았던 곳인데 결국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역 그릴 영업 종료 안내 2021년 11월 30일 영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릴이 말입니다. 서울역 그릴이 문을 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구나. 굉장히 위험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코로나 삭풍에 대한 위험은 크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망한다는 게 여러분 97년을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런 데가 망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망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이죠.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서대문에 숯불 돼지갈비 통술집입니다. 여기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곳인데요. 1963년부터 운영됐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적자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노포 이러면 오래된 가게를 말하잖아요. 이런 노포들이 문을 닫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신기하단 말을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그런데도 지금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무너지면 서민경제 박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963년에 개업을 한 원조 돼지 숯불갈비 통술집.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격 보세요. 돼지갈비 13,000원, 삼겹살 13,000원. 굉장히 쌉니다. 소곱창 16,000원. 소염통 13,000원. 이렇게 굉장히 싸요. 그런데도 이런데도 지금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실물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예, 이렇다는 이야기거든.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예조라는 곳이 예조. 피른동에 있는 한정식집, 굉장히 고급 한정식집 예조라는 곳인데 이 예조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썰렁하죠. 문 다 닫아놓고 여기도 폐업했습니다. 여기도 폐업했어요. 이 예조라는 데는요. 굉장히 유명하던 곳이에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들의 어떤 고급 예, 한정식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가 예, 여러분 알다시피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던 곳이거든요. 이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퇴조를 이루다가 예, 결국은 예,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가에서도 노포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성균관대 앞에 30년 넘게 일하던 제일미가 여기 지난해 폐업했습니다. 제일미가. 이대역 부근에 있던 1975년에 문을 열었던 가미분식 여기도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휴업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예,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때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었을 때일 거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노포들이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아직까지 더 찍을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진짜 최악의 말이긴 하지만 이게 오미크론이 예,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한 예,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회복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읽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으니까 이게 위중증 환자나 예, 사망 환자나 이거는 현저하게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말입니다. 올해 안에 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올해라는 시간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직도 충격의 예, 골은 남았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야, 참 실물 경제의 어떤 충격이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100년씩 된 노포들이 망가진다는 건 그만큼 예,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경제는요, 부채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예,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요 결국요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닥을 가려고 그러면요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장사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원금을 갖고 이자를 갚을 때 저는 그때서야 이제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예, 이게 일상 회복은 요원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아닌 것을 말이에요.